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에 잇몸 염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단을 받고 발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셔서 이제 검사를 받고 좀 어떤 치료 계획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 환자분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기존의 신경치료가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고 커다란 기둥까지 박혀 있는 치아고 염증의 양상이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저도 실은 발치 임플란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치아를 살리는 걸 좋아하고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과정을 치료를 진행을 하다가 정말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개입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더 신뢰를 하시고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환자분 케이스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년 전 받은 신경치료 안쪽으로 뿌리에 염증이 생겨서 발치를 해야 된대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 치과 환자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잇몸 염증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신데 오른쪽 아래 크라운 염증이 타치과에서 약 처방을 받았고 치아 뿌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까맣게 녹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염증 생긴 양상이 뿌리 끝에 얌전하게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의 수직 치근 파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도 약간 뭔가 금이가 있나? 이런 치주 인대 비유가 관찰이 되고 염증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고 과거의 신경치료는 이렇게 4개를 찾아서 신경치료를 나름대로 뿌리 끝에까지 열심히 해주는 선생님이 하셔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한번 뜯어서 살리는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발치 진단을 했던 것 중에 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기둥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재치료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셨는데 제가 이 기둥은 잘 제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라운을 뜯어봤어요. 레진으로 잘 메워져 있네. 이게 파란색 레진이거든요. 코어형 레진으로 되어 있고 여기 금속 기둥도 박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과정은 과거의 재료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레진 코어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노출시켜서 기둥을 돌려가지고 잘 빼는 거예요. 포스트를 갖다가 제거를 했더니 이 과정에서 벌써 이 안에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이게 원인이 지저분한 세균 때문일 수도 있겠네 라고 저는 속으로는 오히려 좋아요. 이 부분이 정말 깨끗하게 치료가 잘 마무리되어 있다고 하면 세균적인 문제가 아니고 치아가 금이 갔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고 이런 지저분한 게 저는 오히려 더 경과를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둥을 제거를 못한다고 하지만 했고 신경치료를 3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신경관을 잘 찾아서 마무리를 했고 치아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둥을 또 막 해놓고 크라운까지 간 케이스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 마무리하고 이 부분에 염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라고 봤어요, 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뼈가 생기지 않으면 위에서 보이지 않는 이 윗부분에 이렇게 크랙 라인이 실은 현미경상에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진행되는 크랙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후 경과 관찰을 했는데 신경치료 후에 여기가 점점 뼈가 생기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신경치료 전에 이렇게 까맣게 보였던 게 여기 치주인대의 비호도 점점 줄어들고 점점 뼈도 생기고 환자분은 증상이 없고 잇몸 쪽에 부었던 그 느낌도 없어졌기 때문에 치료 전에 이렇게 골드 크라운이었던 게 지르코니아로 잘 마무리를 해서 해드린 케이스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체크업을 받고 오고 계시는데 치료 전에 잃었던 모습이 이렇게 이 중간 뼈가 다 생겨버렸어요. 이제 1년 3개월 뒤에 오셔서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도 실은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크랙인 것 같고 염증의 양상이 별로 좋진 않고 예후가 불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치아거든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발치를 하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찰리는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감사하게도 환자의 몸이 뼈를 만들어줘서 잘 치유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안심하고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체크업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다니고 계신 환자분이세요. 주변 염증 사라지고 잇몸뼈가 잘 차오른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 치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알 수가 없다. 내부가 지저분한지 여부는 뜯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살리는 치료를 하는 경우고 미세현미경을 통해서 크랙이 발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주 임플란트로 가는 케이스도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랙이 없다고 하면은 살리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갖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다. 이 케이스를 보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해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드라이브를 할지는 본인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 그런 좋은 치료 계획을 드라이브 해주는 치과사를 주치로 두신 분들이 본인의 치아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그리고 마이덴TV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